두 번째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 이제 일어나자마자 이제 16영자님이 얘기를 들려줘요. 정숙 언니가 영숙 언니한테 삐졌어. 근데 약간 영숙 씨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것 같긴 해요. 영숙 씨가 했던 행동들 중에 분명히 얄밉고 잘못됐다라고 느낄 수 있는 포인트들은 있죠. 그러니까 10기 때는 자기가 선택받지 못한 것, 서운한 것에 대해서 이제 울고 정숙님이 안아주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영숙님은 옆에서 남이 울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게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 시병숙님의 어떤 말이나 행동들이 과연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과 타인에 대한 관점이 아니면 그들을 이해하는 정도가 같다고 볼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은 좀 들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도 시병숙님에게 삐질 이유는 솔직히 없지. 왜냐면 참 내가 예전에 그렇게 챙겨줬는데 내가 이렇게 슬퍼하는데 그렇게 가는 게 나 혼자 너무 좋아했나라고 서운하다 정도는 될 수 있어도 시병숙님 입장에서 십정숙님한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없긴 했었으니까. 근데 그걸 굳이 따지자면 혼란형 애착과 회피형 애착이 만나는 그런 접점을 보여주는 거긴 했었어. 나에 대한 기준과 남에 대한 기준이 다를 뿐, 다 진짜 모습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기준인 거니까. 애초에 모습이 다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영숙님이 생각했을 때 10기 때 영식님과 정숙님은 다르지. 왜냐면 내가 사귈 수 있는 대상 아니면 내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대상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정숙님은 내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일단 왕언니고 그러니까 내가 사귈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내가 이제 이 사람을 위로할 그런 위치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좋게 해석하면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거는 뭐 다른 이성이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섭섭하다고 했다고 언니가 근데 저런 얘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리면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서운함을 주변에다가 다 퍼뜨리고 다니는구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내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구나라고 오해를 해버릴 수가 있어. 그럼 나 없는 데서 내 얘기했네가 되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16영자님이 중간에서 중재를 하려고 저 말을 하는 거고 정숙 언니가 마음이 좀 삐졌으니까 가가지고 위로도 하고 그렇게 해줘라는 의도겠지.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기분이 나빠서 풀릴 것도 안 풀리는 거지. 차라리 10영숙님이 눈치껏 정숙님한테 얘기를 하려면 하든 아니면 정숙님이 마음에 이성이 돌아와가지고 영숙님한테 내가 철없이 행동해서 미안해. 내가 내일 모레 50인 사람이 지금 완전 애처럼 굴었네.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지금 동생들 앞에서 진짜 창피한 꼴을 보였네. 라고 이성이 돌아오면 그렇게 스스로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하거나 이제 어쨌건 그런 식으로 당사자끼리 풀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지금 16영자님은 살짝 불을 지르는 꼴밖에 안 돼. 시병숙님이 지금 물론 성격도 좋고 많이 좋은 방향으로 이겨냈지만 기본적으로 예민하고 잘못된 것을 그냥 넘기고 허허하는 성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시병숙님 성형은 어때? 내돈내산 성형이잖아. 저것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10기 때도 그런 거를 확실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저런 부분을 그냥 넘기지 못할 거야. 예를 들어서 정숙님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그런 얘기 했나 보다 하고 정숙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물론 정숙님이 잘못했고 아닌 걸 떠나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수많은 좁은 마음들의 위 쭉 모여갖고 싸움이 터지는 거거든요. 누구 하나가 허허 그래 알았어. 내가 신경 못 썼네. 미안해 하고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이야. 하지만 여기서 누구 하나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전쟁이 나오고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 물론 거기서는 경중은 있지만 그 안에서 뭔가 윤활유 역할이 되고 그거를 보완해주는 성격의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이게 아이를 키울 때도 똑같아요. 연애를 할 때도 똑같고 어린애들이 연애할 때는 진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친구는 이래야 돼. 여자친구는 이래야 돼. 여자친구가 어떤 농담을 했다가 어떤 농담 하나에 삐지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여자친구를 나쁘게 생각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지. 서로 그 모든 것을 계산하고 하나라도 뭔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대가 사과할 때까지 싸우고 근데 또 사과를 요구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사과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절대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파국에 이르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일도 그래.
그냥 남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넘어가도 될 거를 그거를 그냥 계속 신경 쓰고 뭐 하나라도 틀린 말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싸우고 가가지고 또 가서 막 사람들한테 계속 뭐 이것저것 해명하려 들고 그렇게 피곤하게 살면서 스스로가 정신이 점점 피폐해지는 거야. 저런 경우들이 실은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길이거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 넘어가도 돼. 친구 관계에서도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냥 넘어가도 돼. 계속 손해보는 것 같으면 안 만나면 되고.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데 김치찌개 사건도 그때 당시에 물론 제가 기억이 희미하긴 하지만 그때는 근데 옳고 그름을 따지던 게 아니었어. 그때는 다른 걸로 싸우다가 그 지지 않기 위해서 당신 김치찌개도 잘못됐잖아 하면서 이 사람을 찍어 누르려는 시도였어. 그때 시병수님이 내가 여자들에게 좀 위로가 되는 자상한 남자였구나. 나 자상한 남자였네? 라는 생각이 좀 뽕이 차가지고 시병숙님한테 나가자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위로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깜냥이 벗어난 거였거든. 그래서 시병숙님이 안 나간다고 막 그랬었고 거기서 이제 정숙님이 시병숙님을 보호하려는 왕언니 얘기가 그런 포지션이 되면서 거기서 싸움 말다툼이로 번졌고 김치찌개는 거기서 말다툼이 상대랑 말다툼이 되니까 상대 입을 막기 위해서 찍어 누르려는 시도였었죠. 결국 승리를 위한 말이었었지. 그런 거는 뭐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시병수님이 기본적으로 모쏠에 가까운 눈치 없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멋있다. 네가 하나를 주면 내가 99를 줄게. 이제 그런 말들로 자기가 이제 낭만주의자가 됐을지도? 라는 이런 거에서 스스로도 오버하게 됐었지. 맞아. 기본적으로 연애 눈치가 상당히 없는 사람이었죠. 모쏠에 가까운 사람. 그렇게 김치찌개 사건이랑 주물럭 사건인데 이게 잘 살려면 사소한 거에 목숨을 걸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근데 물론 저도 사소한 거에 좀 목숨 걸 때가 있는데 항상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후회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굳이 저런 거에 내가 신경을 뭐하러 썼나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말 하나도 안 해줬다고 영자가 지금 하나도 언제를 안 해줬다고 그래서 십정숙님이 삐졌다. 응? 언니 십정숙님이 삐졌어. 그래서 여기에서 십정숙님은 아마도 그래 정숙 언니가 삐졌구나. 내가 풀어줘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저 말을 듣고 내 얘기를 뒤에서 해? 라고 생각하고 내 이미지가 망가지지 않으면서 정숙님에게 어떻게 하면 정숙님의 잘못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잘못한 게 아니라 나를 공격했으니까 지금 내 얘기가 뒤에서 돌았으니까 그 얘기를 바로 잡아야 되지. 지금 나 없는 데서 내 뒷담화를 한 사람이란 말이지. 근데 저거는 반발심이 들 수밖에 없어. 저거는. 그리고 이게 시병숙님이 시야가 넓지 않고 어떤 공감력이 자기에 한정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 시병숙님 입장에서는 여기가 지금 솔로 나라거든. 이게 예를 들어서 같이 공무원 조직에 그 사내에서 서로 막 이렇게 커플이 되고 저 사람들이랑 연애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좋다고 그래. 그러면 정숙 씨가 예를 들어서 뭐 동기야. 근데 다른 남자가 정숙 씨랑 데이트를 하다가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나한테 고백했어. 정숙 언니 미안한데 저 남자가 나한테 고백했다? 저 남자랑 만나지 않는 게 좋겠어 언니. 이렇게 하는 거는 필요할 수도 있지. 근데 이것도 실은 오지랖이야. 영숙님 입장에서 장단점을 떠나서 온지를 해주긴 좀 애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절친이면 해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 남자가 나 좋대. 그것도 당일날은 못해. 당일날 할 수는 없어. 며칠 지나서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 보면 영숙님 입장에서는 당일에 정숙님 삐지는 것부터 시작이야. 말하기도 애매하고 말할 수 있는 타이밍도 없었어. 예를 들어서 아침에 백김님하고 산책하고 들어와서 정숙 언니 나 백김님이랑 아침에 산책했다? 다리도 건너고 손도 잡고 막 그랬어. 이렇게 말하라고? 그리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할 타이밍이 없었다니까. 그거를 말하는 것도 웃긴 거고. 서로 이렇게 데이트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아니 그러라고 놓인 곳에서 어디 가서 데이트하면 들어와서 나 이랬어.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떠나서 할 수가 없긴 했었어요. 정숙님이 그 영숙님의 태도나 이런 게 잘했다가 아니라 어쨌건 정숙님이 삐진 그 시점 이전에 영숙님이 그거에 대해서 언지를 해주기는 애매했어. 그래서 미스터 백김이 나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영숙님도 100% 확신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백김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기를 바라기도 했어. 분명 아침엔 배였다가 저녁에 백김이니 영숙도 파악하는 거 꽤 걸렸을걸요? 영숙님은 뭐 나도 몰랐지 백김이 나를 선택할지는.
근데 그거는 뭐 몰랐을지 알았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알았어야 된다고는 봐. 근데 그걸 알았다고 해도 언지를 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영숙님은 여기에서 일단 기분이 1차 상했어. 그래서 이게 진짜 솔로나라만 아니면 나한테 삐지였다는 사실, 그리고 삐짐을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고 다니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 있어. 그래서 한바탕 화기애애한 대화가 이어지는데, 어쨌건 그리고 주방에서는 탁탁탁탁 소리가 나는군요. 백김님이 미원 계란말이를 합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그게 교류 분석에서 정숙님은 아버지 자아란 말이에요. 엄격한 아버지, 그리고 감정적인. 그러면 감정적이면서 내가 차라리 자유로운 아이 자아면 그게 잘 맞을 수가 있지. 시편숙처럼 그쵸. 시편숙도 굉장히 현명한 답변이 되고. 술이 달다. 그것도 스크래치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는 실은 그냥 좀 넘어갔었는데 이게 충분히 스크래치가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 고춧가루로도 그렇게 우려 먹는데. 근데 영숙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기분 좋다. 기분 좋으니까 술이 다네. 그 뜻은 아니었을 거야. 영숙님도 이게 참 분위기가 이러니까 술이나 마시자. 아유 그래도 술은 맛있네. 이 느낌이었을 것 같기는 해. 그 뜻으로 했을 텐데 정숙님이 술이 달어? 너 아주 그냥 인생이 달어? 아주 그냥 달콤하구나. 너 아주 그냥 솔로나라가 초콜릿 공장이구나. 어? 이런 느낌으로 정숙님은 받아들인 거지. 정숙님은 인기년 돼서 술이 달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버린 거지. 그러니까 일단 하나가 뭔가 밉게 생각되니까 백김이 너 때문에 나를 배신했다는 생각이 깊은 곳에는 있지. 겉으로 표현을 못해도. 그러니까 어쨌건 정숙님은 그렇게 받아들였겠죠. 그렇게 이제 스크램블을 해가고요. 그러면서 백김님은 잠깐 불러가지고 장 보러 가자라는 식의 말을 넌지시 던지면서 스크램블을 줍니다. 근데 이 둘만 보면 어때? 지금 연프 같아요. 물론 이 둘이 사귀게 된다, 서로 좋아한다는 아닌데, 영숙님은 백김님한테 마음이 없는 건 아는데 백김님은 여기에서 이성으로 보고 이 사람이랑 잘해보고 싶은 사람이 이날 아침이 아니라 이 전날 아침부터 영숙님이었어요. 정숙님은 애초에 이성이 아니었어. 이성 후보가. 정숙님 혼자 오해를 한 거예요. 왜 오해했을까? 백김이 순진하고 외모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아니면 다른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혼자 생각했으니까. 정숙님이 혼자 그렇게 생각했지. 순진한 백김, 내가 이렇게 잘해주고 내 매력을 보면 좋아할 텐데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해줘 말어? 이렇게 생각을 했지. 백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잖아. 정숙님이 뒷담화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정숙님이 22 영숙님이랑 앉아서 백김 뒷담화 했잖아요. 백김이랑 그 미스터 배랑 데이트 나갔을 때 백김 뒷담화 했잖아. 피부도 안 좋고 키도 작고 순진하다고. 물론 순진하다는 건 뭐 칭찬의 의미도 좀 담았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백김은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정숙님은 그렇게 봤던, 되게 낮게 봤단 말이야. 이 사람 피부도 안 좋고 키도 작고 심지어 순진한. 그 나이에 비해서 나이가 많은데 순진한 거는 그건 나쁜 거라고까지 말을 했어. 그러면 그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이지만 내가 불쌍해서 받아준다라는 그런 형국이 돼야 되는데, 그런 형국일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심지어 선택을 안 해버렸어. 내가 혼자 설렜어. 어깨동무 할 때. 그러니까 그게 더 자존심 상하는 거야. 근데 백김님은 정숙님을 여자로 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와서 정숙님의 어떤 그런 행동을 보고 이성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없어. 그 퍼센트가 낮아. 근데 물론 동성으로서 친구로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동성으로 친구가 됐을 때는 좀 감정을 거스르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지. 마니아층이 있는데, 그러니까 백김은 지금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뭐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거기서도 그 안에서 좀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정숙님은 전혀 경쟁이 안 되고 있어. 근데 그거는 뭐 기수운이야. 정숙님이 절대 매력 없는 사람인 게 아니라 그냥 이번 기수에는 정숙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거지. 뭐 없을 수도 있죠. 다른 데 가서 매력이 있고 이번에는 그냥 기수운이 그런 거지. 그리고 그거에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정숙님이 처음에 호탕한 여장부의 모습을 보이고 여기에서 약 먹자라는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아침까지 술을 마신다.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번 기수에는 없어, 최소한.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런 호탕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묻겠냐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모습. 내 아내가 처음 보는 남자한테 묻겠냐고 물어본다라고 생각하면 좀 꺼려질 수 있겠지. 여기는 그런 사람들만 우연찮게 모였나 보죠. 그걸 뭐 어쩌겠어. 본인이 전략을 잘못 세운 걸.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정숙님이 어쨌건 커플이 안 됐을 때 일종의 방어 기제로 본인을 나는 누구랑도 잘 어울리는 리더, 요리사라는 걸로 이미지 메이킹을 한 거잖아요. 만약 누구와도 커플이 안 됐을 때 나는 이렇게 좋은 동생들이랑 잘 어울리고 간다라는 그런 합리화를 해놓은 거잖아. 명분을 만들어 놓은 거였잖아요. 거기로 지금 살짝 도망쳤었던 거잖아. 그랬다가 배랑 백김이 가능성이 있어 보니까 팔짱 끼고 막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근데 백김님은 정숙님이 나를 남자로 안 보는구나 생각했어. 물론 백김님도 정숙님을 여자로 안 봤지만 정숙님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아 나를 그냥 친한 오빠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 그러면서 백김님은 어쨌건 친한 그냥 동생 아니면 친한 친구고 연애는 영숙님이랑 하는 거지. 그러면서 백김님은 인터뷰에서도 정숙님에 대한 그런 생각보다는 지금 영숙님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정도 농담이 가능한 등산 동안에서 만난 동갑내기 친구같이 생각한 거지. 영양에 고추가 특산물이라면서요? 그래서 고춧가루도 평생 준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런 드립들을 서로 주고받고 팔짱도 나한테 꼈는데 어깨동무 팔짱도 나한테 꼈는데 내가 어깨동무 하면 안 돼? 무슨 고추라고 했는데 고춧가루 보내준다고 하면 안 돼? 이제 이게 백김님 생각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슬픈 거야 한편으로는. 지금 정숙님을 어떤 연인으로서의 그 자기 시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 이번 기수에 없어. 그래서 저희가 요리해 먹을 수 있는 식자재가 없었는데 백기님이 라면이랑 달걀밖에 없었다. 라면이랑 달걀밖에 없었고 특별한 걸 해주고 싶었대. 이렇게만 보면, 그러니까 백김하고 시병숙님만 보면 뭔가 그냥 말 그대로 솔로 나라의 모습이란 말이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라면 먹게 끓여주고 그분은 따로 스크램블을 해줬군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고 이성을 대하는 이런 모습들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숙님의 삶이 물론 여기서는 물론 단편적이고 원래는 굉장히 인기도 많고 매력적인 사람이지만 정숙님의 1인칭으로 생각해봐. 이 사람이 나에게 친구처럼 행동한 거에 혼자 설레고 실제로 저 사람이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몰라. 한 번도 진짜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물론 정숙님은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솔로나라 이런 데서도 진짜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사소한 호의가 사랑이라고 착각하기가 더 쉬워. 그리고 누군가의 진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물질을 받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지금 정숙님은 백김의 그런 모습만으로도 나를 사랑한다고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어떤 이 사람의 호의나 사랑을 받아본 게 물론 근데 이거는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꼭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백김은 영숙님 옆에서 그 마음을 확인하고 잘 먹고 있나 보고 그래서 요리까지 잘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삼각관계가 됐잖아요. 물론 여기 흑김까지 살짝 사각관계일 뻔도 했었어. 근데 지금 어쨌건 삼각관계 사람들이란 말이야. 흑김은 뭔가 어필은 하긴 했는데 나이 차이도 있고 그리고 지금 재미가 떨어지고 백김과 박은 그래도 대화하는 재미가 있는 사람들인데 흑김은 영자님 생각했을 때 대화하기가 어렵고 그런 것들이 있고 키우는 아이가 있다 보니까 또 현실적으로 조금 만나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박은 뭐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고 상대가 다가오면 다가오는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했지만 이게 또 원래는 박님이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이게 솔로나라에서 눈앞에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마음이 조금 조급해지긴 할 거야. 그래서 약간 달달하게 그렇게 미스터 박은 뭐 자기가 굉장히 쿨한 척했지만 눈앞에서 경쟁자의 노력을 보면서 박이 어두워졌죠. 그래서 박은 백김이 엄청 적극적이다. 요리도 잘하고 그런 걸 보면서 나랑만 좋았던 게 아니었구나. 나랑만 그린라이트가 아닐 수도 있겠다. 박은 지금 나랑만 그린라이트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 근데 영숙님이 보면 주변에 대해서 배려가 많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주변에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지는 신경은 쓰지만 남들 때문에 또 주눅드는 사람도 아닐 수는 있겠네. 그래서 백김 나를 좋아하는 백김 앞에서 박이랑 커플 견인 잠옷을 입는단 말이야. 물론 백김이 나를 그렇게까지 좋아하는지는 몰랐을 수도 있겠지. 그 시점에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박이 그렇게 좋으면 백김을 정리하고 박에게 자기 마음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가는 게 영숙님을 위해서 좋겠죠. 그렇게 라면이 끓여지고 있고요. 배랑 같이 백김, 영숙은 장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장을 보러 가면서 머리카락도 넘겨주고 이게 백김의 이런 행동들이 실은 그 경계선에 있거든요. 저런 행동을 안 하는 게 좋아. 이 사람이랑 1대1 썸이고 그러니까 우린 사귀는 거다라고 말만 안 했을 뿐이지 거의 준 사귀는 정도 사이 그걸 우리는 썸이라고 하잖아요. 서로 뭐 어떤 고백이나 확정적인 그
그 규정하기 전에 직전의 단계에서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이 사람과 데이트 몇 번 했다고 뭐 머리카락 넘겨준다거나 뭐 눈 밑에 뭘 떼주는 거는 조심하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저게 과하다고 느껴서 뒷걸음질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스킨십을 통해서 설렘을 느끼고 관계가 더 깊어지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이제 시선이 고정, 계속 뭐 영숙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첫인상에서 최선을 다했고, 하긴 뭐 연애 프로니까 다른 데 가서 저러지 않겠지. 연애 프로니까 저러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영숙님은 지금 22 영숙님을 살짝 견제하죠. 왜냐면 여신의 귀환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미스터 배랑 나는 22 영숙한테 갈 일 없어. 배는 16 영자가 있고 나는 너뿐이야. 그래서 돌아와서 같이 장 보러 가고 있잖아. 원래 나 요리 잘 안 해. 백김님도 저게 이제 굉장히 내가 너를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하긴 하지만 살짝 여러모로 좀 매력 없죠. 그래서 뭐 이것만 보여준 거야? 아무한테 해주지 않지.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만 챙겼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영숙님도 땡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지금 백김님에게는 조금 아쉽단 말이지. 근데 영숙님이 그런 걸로 또 마이너스를 막 심하게 매기진 않았을 거예요. 일단 당장 나 좋다는 것 자체가 어쨌건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차라리 아니 내가 종종 요리는 하는데 누군가한테 요리해 주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 뭐 이 정도가 조금 낫지. 굳이 어필을 할 거면. 그래서 아까 재료도 없고 그래서 좀 아쉬웠어. 그런 거. 그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번 발 담그면 제가 될 때까지 챙겨주지. 지금 굉장히 다정함을 어필하고 있죠. 어쨌건 그래서 영숙에게 굉장히 많은 어필을 하고 또 식사 재료를 사왔죠. 장을 보고 그렇게 돌아와서 이제 십기 정숙님은 뭐 어딨냐 라고 물어보죠. 직접 물어보긴 좀 애매하니까. 그래서 십기 정숙님을 지금 깨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사람들은 백기미 십정숙님을 깨워달라고 하는데 이게 참 난감해. 나는 이 사람이랑 뭘 하고 싶고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지도 않아. 이게 회사라면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이어나가고 해야 되겠지만 이게 개인적으로 관계를 이어나갈 이유도 없고 그렇게 소모하고 싶지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런 부분은 이제 백김님 입장에서는 물론 이것도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인데 그 관계를 아예 바짝 엎드려서 들어가거나 근데 바짝 엎드리면 계속 엎드려야 돼. 계속 갈굼당해. 그래도 어쨌건 그런 일을 계속 해가지고 이 사람 감정을 풀어주고 그런 식으로 관계를 형성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에게 내가 옳다는 거를 확실하게 증명을 해서 어떤 뭐랄까 어떤 반론도 할 수 없는 정도로 얘기해야 돼. 근데 이제 그런 둘 다 감정적인 소모도 심하고 그리고 리스크가 있죠. 그런가? 어쨌건 어느 쪽이든 백김님한테는 참 어려운 싸움이죠. 근데 이제 백김은 자기가 가고 싶지 않죠. 그리고 백김은 백김대로 정숙님에 대해서 실망, 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른이 뭐 저러냐? 내가 너한테 뭘 했다고 그러냐? 너는 나한테도 그렇게 해놓고 저렇게 유치하게 지금 우리 나이가 내일 모레 50인 사람들이 저렇게 한 사람 유령 취급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더 오바 떨면서 의리의리하면서 술 먹는 그런 게 지금 뭐 10대도 아니고 20대 대학교에서 어떤 은따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저렇게 유치한 행동으로 본인 이미지를 깎아먹는 거를 본인조차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상대하고 싶지 않아. 이게 방송이니까 뭔가 하지만.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백김이 뭔가 정숙님의 마음을 풀어주면 정숙님이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거기서 정숙님이 아예 혼자 마시니까 뭐 적적해서라나 다른 핑계를 댔어. 그 상황에서 뭐 팔짱이나 그런 아니면 어깨동무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를 몰랐어. 그래서 거기에서 오해하게서 미안하다라고 한마디를 하는 게 되게 생뚱맞는 상황이었어요. 그 말을 하기가 애매했어. 예를 들어서 정숙님이 나한테 왜 그랬어요? 그러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근데 거기에서 왔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이랑 또 술 잘 마시고 막 이래. 그러면 이 사람이 우연히 나를 못 보고 그냥 다른 사람을 봤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마음이 많이 상했고 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상했다는지를 확실히 알았으면 그랬으면 내가 미안하지 않고 사과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도 있어. 근데 뭘 알아야 사과를 하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알았는데 그 백김님이 잠깐 있어봐 하면서 팔 잡은 그 시점에서는 어떤 얘기인지 진짜 정확히 몰랐다는 거지. 나중에는 알았을 거야. 이 사람이 순진할 거라는 잘못된 편견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감정적인 사람들이 이게 문제야. 이게 이성적인 사람들도 문제가 물론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만 감정적인 사람들이 편견에 휩싸일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해. 그게 단정 지어버려.
그래서 감정적인 사람들 중에는 나는 관상을 잘 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관상을 하나도 모르면서 자기가 보는 인상. 저 사람은 처음부터 쎄했어. 처음부터 쎄했으면 만나지 말든가. 뭐 그럴 줄 알았으면 그거를 방비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지. 그래서 지금 백김님은 절대 안 가고 싶어 하고요. 백김님과 영숙님도 물론 커플이 되긴 힘들겠지만 아침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데이트도 있었고 발가락 말리기도 거기에 있었고. 근데 정숙님은 아침에 잤어. 늦게 일어나는 정숙이 로맨스를 가질 수 없는 거군요. 그래서 둘이 가라고 합니다. 근데 영자님도 별로 가고 싶지 않아. 뭐 우리가 간다고 기분이 풀리려나 이러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배도 걱정을 해요. 십정숙이 걱정되지. 저렇게 행동할수록 더 이슈가 될 텐데. 근데 뭐 이슈를 만드는 데는 성공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하는 와중에 그 22 영숙님이죠. 22 영숙님은 배와 영자의 꽁냥됨, 이 다정함을 지금 뒤로 듣고 있죠. 솔직히 십정숙보다 22 영숙이 서운하려면 더 서운한 게 맞아. 십정숙이 백김에게 받았던 그런 것보다 22 영수가 배에게 받았던 게 어쩌면 더 클라면 더 클 수도 있어. 근데 지금 돌아보지 않고 그냥 본인 혼자 마음 그냥 추스르고 있잖아. 그러면서 낮에 또 이렇게 자고 있어. 아니 본인은 로맨스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면서 이 요리만 하면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고 있는 정숙님 괜찮냐는 거에 이제 식사를 안 가냐라는 거에 밥을 안 먹는다. 근데 또 정숙님이 백김님을 또 그렇게 마음에 둔 것도 아니야. 한편으로는 마음에 그닥 두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지금 자존심이 상한 것도 있죠. 정숙님 깨우다 왔는데 목소리 많이 안 좋던데 그러면서 여기서 뭐 백김이 정숙씨 괜찮아요? 하면서 꿀물 하나 타서 주면 끝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오해가 시작되면 그걸 뭐 누가 감당할 건데 여기서 이제 영숙님이 이제 흰 치마 입어서 갑자기 이제 하혈을 한 것에 대해서 돌아보지 마 하면서 이제 카디건을 벗으라고 그래서 카디건 벗어서 치마를 가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치마 가릴 거를 찾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가디건을 백김님이 잘 기억은 안 나. 내가 이 장면을 굉장히 오래전에 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게 살짝 벗기려는 것처럼 행동했나? 가디건을 벗어야 될 거라고 행동했나? 근데 거기에서 조금 그쵸 뭐 어쨌건 근데 여기서 뭐 백김님은 뭐 나름 최선을 다한 거겠지. 저기서 가디건을 벗는 거는 민망할 수 있겠죠? 침착하게 대응하기 이제 힘들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거는 나한테 잘해주냐 못해주냐 친절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얼마나 일관되냐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예측할 수 있느냐. 나도 이거를 뭐 저런 걸 내나 TV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영숙님이 백김님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박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빌드업을 위해서 이 장면을 넣어야겠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백김님이 챙겨줘가지고 하여튼 뭐 부끄럽지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영자님은 그래도 백김이 영숙 씨한테 취해 있네. 그렇게 이제 말이나 표정이나 눈빛을 보면 나한테 취해 있어. 아니에요.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나를 보고 말이나 표정이나 눈빛이 설레는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아도 그런 거를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다. 물론 백김님 연기라는 거 아니에요. 눈빛이나 이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말아라. 그래서 확실히 뭔가를 나한테 표현해달라 요구하니까 부담스럽다 생각도 들고 그래서 미스터 백김만 있어서 나한테 대체하는 괜찮은데 정숙 언니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시병숙님은 정숙 언니 눈치를 보는 것도 있고 시병자한테 하소연하는 것도 있지. 아니 백김이 지금 저렇게 나한테 취해가지고 아니면 나를 좋아하는 자기 모습에 취해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데 나는 피해자야. 물론 피해자란 뜻 아니야. 좀 과장해서 표현하는 거야. 나는 피해자야. 근데 정숙 언니는 왜 나한테 그러니? 라는 거지 실은. 이 말의 맥락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영숙님이 시병자님을 이제 살짝 조금 내가 정숙님 때문에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시병은 좀 단순하고 좋게 말하면 정의의 이름으로 널 처단하겠어 그쪽 계열의 캐릭터란 말이에요. 감정적이고 정의감이 넘치고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 그러니까 시병자님이 그치 정확하게 말했지. 근데 약간 손해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봐봐. 지금 시병숙님은 자기는 정숙님 욕 안 했다? 정숙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영자님이 시병숙님을 말을 듣고 살짝 급발진해. 그런데 이거는
영자님이 오버하는 게 아니고 영숙님이 장작을 넣어줬어. 자, 나는 백김이 나한테 그러는 거 괜찮은데 정숙 언니가 있어서 못하겠네? 아, 뭔가 이 연프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있네? 그러면 정숙님이랑 지금 영숙님 관계를 영자님이 보면 영숙님이 지금 정숙님이라는 강자 때문에 영숙님이라는 약자가 피해를 보고 있네라고 생각해버린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지금 영숙님이 아까 16영자님 얘기 듣고 정숙님한테 살짝 긁힌 상태에서 지금 영자님에게 장작을 넣어버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이게 지금 영자님이 정의감으로 자기가 총대를 매는 과정이라고. 총대를 매면서 여론이 영숙님 쪽으로 오니 영숙님이 나중에 여자들 모였을 때 큰 소리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게 실은 정치력이거든. 정치력 면에서 정숙님은 영숙님 상대가 안 돼요. 정치력 면에서 영숙님은 정숙님보다 한참 위에 있고 영자님은 정치력이 없어.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사람 특성이 있고 난 지금 그 정치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근데 여기서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안 돼.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정치력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 별로 아니 화나서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설명하기 좀 어려운 포인트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사회생활을 할 때 알아두면 그 빌드업 되는 과정에서 내가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있어. 말 그대로 외통수라고 그러거든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라고 하면 안 돼. 근데 그 처음에 지금 여론이 이렇게 흘러가네? 그때 막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내가 누군가의 말 때문에 감정적으로 저 사람 나쁘네 라고 생각해서 뭔가 이렇게 옳은 소리를 할 때 내가 굳이 이걸 내가 해야 되나? 그때 물렀을 수도 있는 거고. 옳은 소리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중요할 때도 있지. 이 상황에서 영자님이 제일 현명하게 대처하는 거는 쉽게 정숙 언니가 있으니까 그러면 에이 정숙 언니랑 언니는 별개야 하고 그냥 얘기를 들어주고 끝내야 돼. 너도 옳고 쟤도 옳다. 황희정승의 마음으로. 언니 그랬구나. 에이 그래도 언니 마음이 중요하지 하고 그냥 들어주고 끝내야 돼. 근데 영자님은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이야. 그래도 틀린 말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게 중요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 영숙이 그래서 바란대로 움직이는 거야. 원래 옳고 그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물론 여기서 영숙님이 영자님을 선동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야. 근데 옳고 그름이 중요한 사람 여기서도 지금 봐봐. 틀린 소리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옳은 소리예요. 그런 사람은 실은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정의가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정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동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고 정의감이 없는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되지. 근데 정의감이 있으면서도 시야가 넓어야 돼, 실은. 근데 정의감은 투철한데 시야가 좁고 감정적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딱 선동해가지고 끌고 가면은 끌려와. 앞에서 앞장서줘.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의 냉혹함이죠. 정의롭고 선한 사람들이 이용당하는 게 그런 이유야. 그러니까 총알바지 대주는 거야. 자기만의 정의가 있어야 되지만 이게 다른 사람은 왜 저런 정의를 가졌을까? 저 사람 입장은 뭘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뭐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싶어. 그것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계속 이렇게 안 좋다 이러면서 일단 지금 영자님이 저것 때문에 그러니까 정숙님은 우리의 분위기를 해치는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동생들 뒷담화의 기상 이 제작진이 박아 넣었어요. 뒷담화라고. 저는 뭐 뒷담화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제작진이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해야 되겠네. 그렇게 정숙님이 제작진 피셜 지금 영숙님과 영자님의 뒷담화에 동생들이라고 했으니까 뒷담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숙님이 일어났군요. 다른 사람처럼 미스터 배든 알아보고 쿨하게 하면 크게 눈치 안 보고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저렇게 울고불고 하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영숙님은 내가 정숙님 때문에 이런 걸 못하고 있어. 그렇게 지금 영자님의 그 정의감을 자극하고 있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나는 솔로 나와서 잘 해주면 내가 그냥 편하게 할 텐데 내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영자님은 방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 자기 마음이지. 사회생활을 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지금 영숙님 말에 지금 계속 장작이 들어가면서 영자님이 지금 영숙님 편으로 지금 돌아서졌죠. 그러니까 지금 영숙님은 일단 영자님 16영자 피셜 삐졌음이라는 표현을 들었고 지금 여기서도 10영자님은 뭐야 정숙님 때문에 지금 연약한 우리 영숙 언니가 연애를 못해? 솔로 날아와서 활력을 못해? 그건 안 되지. 분위기 망가지트린 것까지는 뭐 그래. 그때까지는 마음 상한 우리 정숙 언니 내가 불쌍하다고 봤는데 뭐야 그것 때문에 지금 영숙님이
활약을 못해? 그러니까 이게 벌써 지금 약자를 돕고자 하는 정의감이란 말이야. 정숙님이 울 때는 정숙님이 약자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보니까 정숙님이 분위기를 망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게 연애를 솔로 나라서 제대로 솔로 나라에 맞는 활동을 못하는 시병숙님이 피해자네? 이렇게 되면서 지금 그쪽으로 더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그게 지금 상당히 은밀하게 지금 진행되다 보니까 여기서 옳은 말을 했냐 안 했냐 관점으로 보면 이게 안 보여. 이게 안 보인다면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선동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거야.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영자 말이 다 맞다니까 틀리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사내 정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대놓고 정숙님처럼 대놓고 저렇게 은따 안 시켜요. 툭 찔러서 사람들 여론 바꾸는 식으로 가지.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감정적이고 그리고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들이 아 그래? 쟤 진짜 나쁘네 하고 뒷담화를 주동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왜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싸움 붙고 또 싸우는 모습 보면 둘 다 이미지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내가 처음에 미워했던 사람이 이미지가 망가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데 정숙님이 혹시 얼음물 혹시 없나? 이러면서 문을 여는데 정숙님은 이 둘의 대화를 듣지 못한 상태였고 이게 그러니까 정의감도 좋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내가 우선이 돼야 돼.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나에게 좋은 선택을 하는 거. 이게 물론 내가 총대를 매야 될 일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근데 굳이 불필요하게 남이 맬 총대를 내가 굳이 매줄 필요는 없는 거야. 뒤에서 여기서도 뭐 나중에 마루에 나가서도 계속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 보면 못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얼음물 저기 있을 텐데 하면서 두 사람이 이제 얼음이 됐지. 그러니까 살짝 힘 빼고 정숙 언니가 튕기는 게 버릇이니까 그러면서 어쨌건 지금 영자님 머릿속에 정숙님 문제 이렇게 지금 자리 잡혔죠. 근데 어느 정도 그 전에도 사이가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닐 수도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을 깨닫게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에게 피해를 안 받는 게 중요하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깨닫는 거를 신경을 쓰지 마세요. 왜냐면 인생에서 그런 거는 진짜 쓸데없는 거예요. 일단 가장 우선인 건 1순위는 나에게 좋은 걸 하는 거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같은 맥락이야. 내가 일단 살아남는 게 일단 1순위. 내가 피해 안 보는 게 1순위. 내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게 1순위. 그 다음에 그게 일단 보장된 다음에 깨닫게 하든 아니면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든 뭘 하는 거지. 어쨌건 그걸 1순위로 가야지. 아니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비겁하게 살아라가 아니고 어쨌건 내가 저 사람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나한테 손해보는 행동을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영숙님은 밖을 물어봅니다. 남을 배려할 수 있고 남에게 양보할 수 있고 근데 남에게 양보해서 조금 손해보고 사는 거는 얼마든지 괜찮거든요. 나를 중심으로 보면 내 인생에서 의미가 있는 선택일까? 의미가 있는 시간일까? 의미가 있는 고민일까? 의미가 있는 행동일까?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맞는 행동을 지금 집중하기도 아까운데 그런 시간에 굳이 어떤 뭐 에너지 낭비를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좀 오해하면 비겁하게 살아라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 개념보다는 나를 위해 살아라에 가깝고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어떤 세상의 정의, 정말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 같은 어떤 자경단이야. 그렇다면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해야겠죠. 다른 사람의 정의를 마치 내 정의라고 착각해서 그것 때문에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닌 것을 내 정의라고 생각하고 움직여서 내 손해, 내 가족의 손해, 내 시간의 아까움, 정작 내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는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면 그게 얼마나 아까운 거냐는 거지. 이게 나를 위한 선택이 맞나를 판단해라. 이거는 정말 모든 것에 적용되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손해보고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도 그렇지. 내가 손해를 봐. 내가 희생해. 나 혼자 희생해. 그래도 이 관계가 유지되는 게 내가 추구하는 가치야. 그렇다면 그거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사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10% 할인해 주기로 해놓고 안 해줘. 그러면 나는 지금 10% 할인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할인 해달라고 하면 돼. 그건 나를 위한 선택이죠. 이게 나를 위한 선택이 맞나라는 걸 판단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숙님은 자기가 이제 박을 좋아하니까 살짝 떠보죠. 미스터 박은 어떤 거 같냐. 관심도. 근데 영자는 알죠. 박은 언니한테 있지 마음이. 그러면서 그게 확실한 것 같아? 본인도 알고 있었으면서. 근데 좀 더 확실하게 박이 다른 데 가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제 보고 박이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백김은 지금 다른 데 가서 또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않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백김은 오케이 나를 좋아하는 게 맞아. 그래서 미스터 박은 너무 좋다고 데이트하면서 너무 재밌었어. 표정이 밝아지는군요. 근데 이제 시병자도 방금 박님 얘기하면서 얼굴이 확 펴지는 걸 보고
근데 몇 번 대화 안 해봤어도 그분한테 마음이 있다는 걸 느꼈어. 시병숙은 백김한테 관심이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하고 데이트가 안 좋았으면 저는 백김과 시병숙님 가능성이 저는 있었다고 봐요. 왜냐면 시병숙님은 어떤 나에게 관심 있고 사랑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갈망하는 게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언니 표정부터 달라. 내가 봤을 때 언니는 미스터 박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이제 신나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영자님이 또 박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다정하게 사진 찍은 사진 보여주면서, 아니 이런 정도면 지금 박이랑 잘 만나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영숙님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좋은 사람에 대한 고민인데, 이 프레임은 남자를 잘 모르는 케이스다. 이건 16기에도 같은 돌싱 기수였죠. 그때도 현숙님이 이런 생각을 했었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실은 뒤에서 다른 마음일 수도 있고, 내가 좋은 사람도 내가 좋은 면이 아닌 다른 면들이 있어서 언제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백김은 정말 잘해준대. 그래서 이런 타입과 연애하는 사람을 부러워했어요. 그러면 연애하지? 그러면 그런 타입과 부러워했으면 연애하지. 박님하고 연애하면 또 이런 타입과 연애하는 사람이 부러울 텐데. 박님은 백김님만큼, 지금의 백김님 모습만큼 다정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너무 잘해주고 재밌고 좋은데, 내가 마음에 드는 스타일은 미스터 박.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면 계속 그 부러움은 유지될 거야. 근데 백김님을 만나도 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안 만났으니까 또 이쪽을 만나는 사람이 또 부러울 거고. 이게 참 계속 부러움이 연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참고로 생김새나 말하는 것, 대화가 통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이 사람이랑 연애를 재밌게 하고 결혼해도 힘든 점은 없겠다. 말이 통하는 것만으로 힘든 점이 없겠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박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사실들을 본 결과로는 다른 부분에서도 좀 힘든 점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까지는 대화가 잘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결혼해도 힘든 점은 없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내가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을 떠올리면서 그 부분만 제외하면 괜찮겠지. 약간 뭐라 그럴까? 내가 이혼을 함으로써 얻은 거는 이런 사람이 나랑 맞지 않는구나를 배웠다. 라고 하거든. 나를 알았어야지. 내가 어떻게 행동했어야지를 알았어야지. 그게 다음에 개선이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돼지고기를 꼭꼭 씹어 먹지 않아서 체했어. 그러면 나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체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소고기를 먹어. 또 꼭꼭 씹지 않아서 체했어. 나는 소고기를 먹어도 체하는구나 라고 깨달았어. 그 다음에는 오리고기를 먹어. 그러면 자기가 계속 체하면서 사는 거야. 안 맞는 거를 하나 찾았다고 해서 나를 안 게 아니지. 예를 들어서 나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랑 만나서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나중에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을 만났어. 근데 이 사람이 대화가 잘 돼서 다른 이성 친구들이 많아서 밤에 늦게 들어와. 물론 극단적인 예시지만. 그러면 그것도 싫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어.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와 맞춰갈 마음이 없으면 제대로 뭘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내가 무언가를 했어야 되지 않나, 내 행동이나 생각하는 어떤 삶의 가치를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접근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의 개선은 좀 힘든 것 같아. 망하고 나면 많은 걸 배우지만 그 배울 때 이것 때문에 망했으니까 이것만 없어지면 힘든 점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단순한 접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어쨌건 지금 큰 차이가 아니야. 55대 45. 백김님 선방했네요. 드라이와 이렇게 옷으로 가려주고 이런 것들이 아주 선방했어. 박님이 너무 뭘 안 해서 그렇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십정숙님이 일어나서 얼음물을 마시고 왔군요. 22 영숙님은 나 방금 언니 얘기했어 하면서 반갑게 반겨주죠. 그래서 물이 없다는 말에 이제 배가 물을 사왔고요. 근데 백김이 사왔어요. 여기서 배가 은근슬쩍 지금 정숙님한테, 백김님이 지금 정숙님 물 마시는 거 물 사왔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마셔요. 감사함을 알고 마시시고 기분 좀 푸세요라는 암시를 주고 있는 거겠지. 이제 백김이 식사하셔야죠 라는 말에 이제 안 먹어. 백김님은 아침에 술이 깨면 괜찮아질 줄 알았겠지. 근데 아니죠. 그러면서 정숙님이 또 여기 마루에 조용히 앉아 있으니까, 황이 어제도 새벽까지 마신 거 아니에요? 새벽 아니고 아침 8시. 그래서 뭐 안 피곤하냐? 지금 부었대. 멀리 띄엄띄엄 앉은 게 참 특이하군요. 카메라를 촬영하기 어려웠겠어. 그래서 오늘은 부추전이라고 한 거에 정숙님은 자기가 이제 요리를 안 하니까 부추전은 누가 굽냐. 근데 이제 시병숙님이 한다고. 근데 이제 저런 것도, 이거는 물론 그냥 소설인데 살짝 정숙님이 시병숙님한테 서운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소설이에요. 왜냐면 주방은 정숙님이 이 집단에서 권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 정숙님이 가장 원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정숙님 미안해요. 우리가 어제 정숙님 못 챙겨서 미안해. 아, 백김님 왜 그랬어요? 그래서 백김님이 막 사람들한테 욕먹고 정숙님 미안해요. 제발 요리 좀 해주세요. 우리가 먹을 게 없습니다. 정숙님 부탁이에요. 그러면 정숙님이 어쨌든 백김님을 뭐라고 하고 가서 요리를 하는 게 가장 정숙님이 원하는 그림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근데 지금 영숙님이 정숙님 안 해? 내가 할게. 부추전 축축축 이래버리면 정숙 입장에서는 뭐야?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지금 영숙이 해버리는 게 돼버렸잖아. 물론 이게 영숙님이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야. 정숙님도 이거 갖고 대놓고 뭐라고 하긴 좀 짜쳐. 근데 마음속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막상 자기가 주방에서 나 안 해라고 했지만 이제 정숙님이 요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뭘 먹여주고 이러면서 야 요리도 잘하네. 아우 역시 우린 정숙님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칭찬하고 추앙받는 거에 정숙님은 어깨가 올라가던 사람인데 여기 사람들이 정숙님 안 하세요? 알았어요. 영숙님이 부추전 한대요. 이렇게 되면 정숙 입장에서는 마음이 서운해. 정숙님이 백김님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깨동무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줬어요? 요리해줬잖아. 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행동으로 요리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정숙님이 생각했을 때 영숙님이 백김하고 장도 봐오고 같이 부추전을 해? 내가 어제 백김 때문에 그렇게 상했는데 너 백김한테 잘 보이려고 지금 박한테도 마음이 있으면서 부추전을 해? 이렇게 되는 거야. 부추전은 그냥 다 같이 먹으려고 한 거예요. 영숙 입장에서는. 근데 정숙 입장에서는 지금 잘 보이려고 했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지. 오해야, 오해. 서로 오해야.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잘못이 아니라 그냥 그 살면서 사고방식의 차이예요. 요리를 해서 이 사람을 먹이면 이 사람에게 어떤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정숙님이고 영숙님도 물론 뭐 먹이면 마음의 표현이긴 하겠지만 정숙님 정도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서운한 거야, 마음속으로는. 그래서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두가 걱정을 해주니까 정숙님은 내가 옳고 그리고 내가 당한 게 맞으니까 사람들이 걱정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걱정받는 사람은 관심병사죠. 관심병사는 걱정을 사람들이 다 걱정해줍니다. 잘 건드리지 않고. 근데 물론 여기서 정숙님은 관심병사는 아니고 어쨌건 리더지만 백김이 첫날에 누워만 있지 말고 배랑 같이 와서 나오라고 한 것처럼 언니 밥 해줘요. 백김도 빨리 나와 할 줄 알았겠지. 그런데 와보니까 이미 요리를 해버리고 있어. 그러면 정숙님은 지금 여기서 한편으로는 자기 역할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페트병으로 사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뭐 많이 먹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먹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죠. 정숙님이 맞아요. 외롭고 상처가 큰 사람이다 보니까 저런 상황에서 자꾸 상처가 도져서 더 민감하게 반응해. 흑김이 정숙님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십정숙님이 쉽게 마음 여는 분이 아닌 게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이제 뭐 다들 이제 정숙님의 비율을 좀 맞춰주죠. 다른 여자라도 오해했을 거야. 이렇게 막 그 스킨십을 해가지고 너무 다정했다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동료애보다는 호감이 느껴지는 손이라고 정숙님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죠. 그렇게 뇌리에 이제 세게 박혔고 그렇게 백김의 마음을 오해했는데 이 마음을 오해하기에는 정숙님의 그 전날 행동이 너무 친구를 만드는 것 같은 행동이긴 했지. 그래 이게 항상 그 상대가 다가올 때까지 선을 잘 지켜야죠. 여기서 십영숙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십육영자님이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십육영자님은 오해를 풀으려는 의도긴 하죠. 그러니까 십육영자님의 의도는 좋은데 두 사람이서 알아서 하게 두기는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어쨌건 두 사람의 오해를 풀어보려는 의도. 그래서 이제 십육영자님은 언니가 생각지도 못하게 나한테 왔다. 근데 정숙님은 그런 말이 지금 풀리지 않죠. 왜냐면 그 말은 영숙이 직접 와서 했어야지. 그래서 언니도 생각하지 못하게 나한테 왔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에서 풀긴 풀어야 돼. 대화에서 풀긴 풀어야 돼라는 말이 이제 십영숙에게 한정하는 말이지. 아, 내가 그래도 영숙이한테는 얘기는 해야겠다. 이게 살짝 정숙님도 그 마음속에서 남녀를 좀 다르게 보는 부분이 좀 있어. 남자를 단순하고 어떤 육체적인 것으로 유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보면 이게 남자는 다 똑같아라는 그런 관점이 좀 있어. 그러니까 영숙하고는 좀 얘기해서 풀어야 되고 백김은 네가 와서 날 풀어줘야 되고 이것도 굉장히 남녀의 역할을 한정지어서 생각하는 관점이잖아요. 문지방에 앉아있으면 안 돼. 복 나가라고. 이거 지금 황님한테 정숙님이 한 거죠. 그런 거를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어른스럽고 어른들이 하는 말을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결국 형식에 치우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지방에 앉으면 왜 안 될까? 문지방은 약하니까 그걸 자꾸 앉아 있으면 저게 주저앉을 수도 있고 저건 넘나드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저기다 무거운 물건을 놔두게 설계되지 않았을 테니까 저기에 앉아 있지 않게 하려고. 야 거기에 자꾸 앉아 있으면 그거 약해져서 무너져. 약해서 뭐 찌그러질 수 있어. 고장날 수 있어. 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들어. 에이 그냥 조금만 앉아 있을게 해.
근데 복 나가 이러면 사람들이 거기 안 앉는단 말이야. 그래서 하는 말들이잖아요. 어찌 보면 형식이야. 그래, 문지방이 약해져가지고 이렇게 무너지는 것보다 복 나가는 거를 사람들은 더 신경 쓰기 때문에 더 그걸 지키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 어른들이 말한 형식만 지킬 뿐, 어른들은 그래서 어른스럽게 행동하기를 바라잖아요. 그게 어른이잖아. 근데 그게 지금 안 되잖아. 본질이 안 지켜지면서 형식에만 치우치는 것 같아 버리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든 자유야.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아. 근데 오해할 만한 행동을 안 했으면 실망하고 상처받지는 않잖아. 근데 그것도 알았어요. 상처받은 거 아는데 뭐 이렇게까지 밤새도록 얘기하고 아침에 또 얘기하고 그리고 심지어 상대를 은따 만들어 버리는 식으로 행동하는 거는 아니지 않나. 이게 어쨌건 정숙님이 이전 출연자기도 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SNL도 나가고. 그런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지속한다라는 거는 실은 굉장히 가학적이긴 하지. 이게 굉장히 가학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정숙님이 지금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나는 피해자, 상대는 가해자 이미지를 만들면서 상대방에게 되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이건 너무 폭력적이라고 느껴져요. 적당히 해도 돼. 오해할 만한 행동을 며칠 동안 한 것도 아니고 실은 그 한 번이었고 그리고 그 전에 팔짱 낀 거랑 비교를 했을 때 막 그렇게 막 엄청난 차이도 아니었어 실은. 그 전에 둘 사이에서 막 그 양양 고추 드립도 하고 어깨 동무도 하고 팔짱도 끼고 이런 것들로 백김은 약간 우리 의리 그런 느낌을 했지. 근데 백김이 손버릇이 좀 나쁜 편인 건 사실이야. 그래서 그게 이참에 어쩌면 확 고쳐질 것 같기도 해. 근데 지금 정숙님의 이 부분은 너무 과학적이다. 물론 손뼉이 마주쳐서 소리가 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좀 1절에서 끝내는 게 어떤가. 이게 밤새도록 노래를 애국가를 부르면 몇 절까지 부를 수 있을까? 4절을 몇 번이나 부를 수 있을까? 그리고 심지어 이 밖에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백김은 안에서 듣고 있어. 이게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백김은 이게 어제 술에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술을 깨도 저러는구나. 실은 백김은 정숙님이 술 취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터뷰랑 그 밖에서 배랑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저런 거 진짜 싫어한다고 했단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술 취하고 나를 굉장히 괴롭혔거든 이러면서 술 취해서 자기를 괴롭히던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술 취해서 저러는 줄 알았어. 근데 정숙님이 지금 맨정신에서 저런다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백김님이 나이가 있으니까 지금 방송이기도 하고 충분히 노련하게 행동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스킨십이나 이런 게 과해. 이게 이 나이대 사람들 중에 좀 능글맞은 사람들의 모습이야. 그래, 이게 아무리 친구고 의리가 어딨어. 거기서 막 어깨동무하고 이러면 안 됐지. 안 됐어. 백김님의 저런 능글맞음이 지금 분명히 한번 이런 문제가 어디서든 일어나려면 일어날 수 있는데 정숙님은 아닐 줄 알았겠지. 누구를 선택한 게 서운한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고 간 게 서운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서운한 것까지는 오케이, 좋아요. 근데 왜 상대를 무시하냐고. 그리고 왜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 얘기를 듣게 만드냐는 거지. 서운함은 마음속에 한 번 얘기하고 간직하는 거나 아니면 서운하고 얘기해가지고 상대가 서운함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하는 거지. 왜 상대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이 분위기를 망가뜨리는지 그게 본인이 좀 돌아볼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정숙님은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여자긴 했지만 처음에는 마치 굉장히 물론 정숙님은 여자로 보이고 싶었겠지만 나는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표현하는 스타일이지 아무한테나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 그러기에는 두 사람의 팔짱을 끼고 돌아오던 모습은 그건 표현 아닌가?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인데 선택하지 않고 오빠 약오르지 흥이라고 했던 것도 또 그건 뭐지? 그리고 미스터 황 허벅지에 팔을 계속 올리고 있던 거는 그건 미스터 황을 좋아하기 때문에 표현을 한 건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치. 자기 혼자 선택을 못 받다 보니까 굉장히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아니면 선택도 못 받을 줄 알아서 내가 그냥 선택해 주려고 했더니 딴 데로 가버린 백김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겠지. 그래서 나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지. 저는 미스터 백김이 시병숙이랑 새벽까지 이야기하는지도 몰랐거든요. 아니, 몰랐다고 삐질 필요는 없잖아. 나는 누가 마음에 들고 두 번째는 누가 마음에 든다고 얘기했어요.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조금 서운할 때 이 정도 행동하면 많이 서운하면 어떡하죠? 조금 서운할 때 이렇게 행동하는 거면 많이 행동할 때는 어떡하지? 아침에 백김이랑 시병숙이랑 장 보러 갔더라고요. 장 보러 가고 아니 뭐 누군가는 가야 그래서 마음을 정했죠. 그래 아니 뭐 마음을 진작 정했어야지. 폭풍전야의 분위기가 맴도는 가운데 폭풍전야. 십정숙님과 시병숙님이 각각 지금 여론전을 조금 펼친 셈이에요. 물론 그게 의도적으로는 아닌데 지금 봐봐요. 십정숙님은 사람들한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소연하고 감정을 쏟아내면서 주변 사람들이 지친 상황이야. 주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십정숙님이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쌓였어. 시병숙님은 그 와중에 여자 출연자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정숙님 때문에 선택을 못할 것 같아. 정숙님 욕한 것도 아니고 나는 좀 연약해서 정숙님 때문에 못해.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은 시병숙님을 정숙님의 횡포로 인해서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시병숙님 편을 들고 싶겠지. 이렇게 되면서 지금 여기서 시병숙님이 조금 세게 말해도 아 그래 시병숙이 저 정도는 해도 되지 라는 식으로 시병숙님을 바라보는 지금 세팅이 됐어. 왜냐면 지금 정숙님은 이 안에서 어떤 무리에 마치 그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거든. 실제로 강자가 아니지. 연약하고 여린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니 16영자가 시병숙한테 서운한다 이 말 들었을 때부터 그치 시병자를 자기 쪽으로 좀 당겨놓고 왜냐면 시병자님은 어떤 그런 행동대장 느낌 남자들은 뭐 결정을 다 했죠. 우리는 확정적이고 좀 시간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남자들은 다 결정했는데 여자들은 지금 결정을 못했죠. 누가 못했지? 영숙 못했지. 영숙은 55대 44. 현재 이 두 명 사이를 갈등하는 이 상황을 조금 즐기는 느낌이고 뭐 정숙님은 거의 아무도 찍지 않는 걸로 결정한 것 같은데 영자님 조금 애매하죠. 황일지 흑김일지 16영자님은 거의 뭐 배인 게 확실하고 22영숙님 지금 뭐 고를 사람 없고 감정적인 거는 이성의 힘을 살려야지. 그렇게 이제 남자들은 정리가 됐는데 여기서 뭐 언니만 선택하면 되나 봐 뭐 이러면서 여기서 얘기들이 흘러가는데 나 때문인가? 선택 못해서 어쩌고 하잖아. 나만 그런 거 아니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말들이 십정숙님이 자꾸 긁혀. 지금 십정숙님은 자기를 선택해주는 남자가 없어서 선택지가 없는데 여기서 시병숙님은 아 나를 선택한 사람이 둘이나 있는데 어떡하지 나 때문인가? 남자들이 나를 두 명이나 선택해서 내가 선택을 못해서 나만 그런 거 아니겠지? 정숙님 머리 위에 0 여기 16영자님 머리 위에 1 10영자님 머리 위에 1.5 여기 시병숙님 머리 위에 2.5 22영숙님 머리 위에 0 이렇게 떠 있어야 돼 지금. 그러면 둘 이상인 사람은 지금 시병숙님밖에 없단 말이야. 나만 그런 거 아니겠지 이러면 뭐 본인만 그런데 게다가 지금 0인 사람 지금 22영숙님이야 뭐 이런 걸로 크게 긁히지 않고 별 생각 없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넘어간다 쳐도 십정숙님은 혼자 짜장면까지 먹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 나만 그런 거 아니겠지라고 하니까 정숙님이 나는 없다고 하고 없어 할 사람이 영숙 너는 지금 선택지가 있어서 선택을 못했다고 나는 없어 할 사람이 이게 술이 달다고 나는 쓰다 똑같은 맥락이지 지금 그냥 저기에서 내가 일단 마음이 누구를 가르치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한 말이야. 그리고 선택지가 있으니까 그냥 한 말이고. 근데 여기에서 타인을 좀 배려하는 입장이고 정숙님이 저렇게 또 영표여서 계속 삐져 있는 걸 알면 저런 말을 안 했겠지. 그러면 여기서는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서 남들이 없는 건 관심 없고 나는 있는데 나 때문에 이러나? 이렇게 그냥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흥분해서 뭔가를 말을 하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 사람에게 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정숙님은 뭐 선택할 사람이 아예 없고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데 내일은 선택해야 되잖아. 그래서 확신이 들 정도의 호감을 나눠야 되는데 그럴 사람을 누구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에서 지금 보면 물론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시병자님부터 이렇게 지금 보면 아 누구로 할지 고민하는 게 지금 마치 시병숙님이 혼자 주인공처럼 딱 있는 느낌이잖아. 관람석이고 혼자 고민을 혼자 하고 있는 이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좀 매너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걸 입 밖으로 안 내지. 미스터 백김의 진심이 통했나 보네. 이렇게 고민할 정도면. 그러니까 지금 백김의 진심은 영숙을 향했다. 그러니까 정숙은 저 말을 듣고 표정이 안 좋아졌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언니 저 싫죠가 나왔어. 언니 나한테 화가 많이 났어? 그러면서 그 화도를 지금 던져요. 정숙님이 계속해서 피했잖아. 말도 피했고 삐져만 있었잖아. 애처럼. 그러니까 영숙님이 결국 우위에 서버리는 거예요. 영숙님은 지금 뭐 했죠? 그렇게 삐져있는 행동이 여론이 안 좋아졌죠.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그 안에서 영숙님과 정숙님이 예를 들어서 말다툼을 했을 때 정숙님 편을 사람들이 안 들어주는 거야. 근데 물론 사람들이 내 편 안 들어줘도 되지. 근데 정숙님은 사람들이 내 편 들어주는 게 중요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정숙님이 서운했어. 여기서 영숙님이 굉장히 지금 당당하게 확 얘기했거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여기에서 22 영숙님은 그냥 스위스 위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마음이 두 영자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영숙님이 빌드업 완료한 상태에서 언니 저 싫죠. 그러니까 서운했어. 서운했어 솔직히. 그러면서 이제 영숙님이 이게 지금 진짜 오해인 것 같아.
근데 정숙님이 네가 나한테 조금 언지를 줬더라면 영숙님은 애초에 사과할 마음으로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뭐 이게. 그러니까 영숙님이 언니 서운했지? 아유 미안해. 내가 지금 본의 아니게 언니를 서운하게 했네. 이 말을 하려고 영숙님은 말을 시작한 게 아니야. 실은 영숙님 여기서 말은 안 했지만 언니 그렇게 나한테 언지를 줬더라면 하는 식으로 사람들한테 내 뒷담화 했더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그래? 내 탓하지 마. 언니 그렇게 나한테 삐지지 마. 언니 나한테 왜 그래? 반성해야지. 언니 나한테 사과해. 이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숙님이 진짜 언니의 화를 얘기하고 풀 마음이었으면 동생들 없는 자리에 가서 둘이서 풀거나 여기서 아예 언니 기분 아직도 상해있어?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했겠지. 근데 여기선 지금 영자들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숙님은 또 순진하게 저 언질 얘기를 또 해. 현실적으로 언질할 타이밍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영숙님이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정숙님은 여기서 지금 말렸어. 본인 여론도 다 잃은 상태고 그리고 지금 명분도 잃었어. 지금 평판도 명분도 다 잃은 상태에서 싸움을 시작하니까 정숙님은 이 안에서도 할 게 없지. 그러니까 영숙님은 저 언질이라는 것 때문에 내 뒷담화했지. 어떤 언질? 다 여기서 따져보자. 어떤 언질? 나는 새벽에 미스터 백김이 너랑 이야기한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뭐 둘째 날 아침에 산책한 거? 근데 너한테 서운한 건 두 번째고 미스터 백김이 다정하게 이랬단 말이야 나한테. 그러니까 정숙님도 지금 영숙한테 서운한 언질을 하는 게 말이 애매해.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팔짱 저 얘기를 또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22 영숙님은 또 이렇게 뒤에서 끌어안고 이랬어라고.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당연히 나를 선택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너한테 가서 뒤통수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근데 시병숙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나의 언지랑 무슨 상관인데 상관없죠. 백김이 본인한테 어떤 행동을 해서 나한테 온 게 그게 내가 무슨 언지를 줘. 내가 거기서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뭐 이렇게 언니 백김이 나한테 올 것 같은데 그 말을 뭔 상관을 해. 그걸 본 게 무슨 상관이야. 논리가 없어 지금 벌써.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산책 다녀오고 나도 나름대로 다른 사람 알아보는 시간 보내느라 언니의 감정은 신경 못 썼지만 언니가 서운하다고 표현하니까 그게 나한테 서운할 일인가? 너무 논리가 없는 상태로 얘기하니까 오히려 황당해. 오히려 영숙이 생각했던 빌드업은 뭐였냐면 정숙 씨가 네가 나한테 언질해줄 타이밍도 있었는데 그게 언질을 안 해줬잖아 라는 말에 지금 영숙 씨는 그 대답이 나도 나름대로 다른 사람 알아보는 시간 보내느라 언니의 감정은 신경 못 썼어. 나도 다른 사람 알아보느라 내가 언질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 내가 그때 다녀오고 이때 다녀오고 이때였잖아. 라고 하려고 했는데 정숙님은 그조차도 논리가 없어. 오히려 지금 어깨동무 그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자기가 감정적으로 너무 꽂혀 있으니까. 영숙님이 하는 말이 벌써 이 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언니가 서운하다고 표현하니까 그게 나한테 서운할 일인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영숙은 애초에 사과의 목적이 아니라 언니 왜 나한테 삐졌어? 왜 그런 걸로 나를 삐져서 그렇게 서운함을 드러내?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해 라고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영숙이 화를 내고 있는 입장이야. 그래서 내가 언니가 서운한 마음이 들 정도로 행동을 했는가. 지금 여기서 지금 동생들의 여론도 힘을 입고 있지. 그러니까 정숙 씨가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를 하지. 언질을 조금만 줬으면. 아까 그 얘기 물어봤거든. 영숙이 어떤 언질? 물어봤는데 거기서 정숙이 어깨동무도 이래 하고 막 하면서 다른 대답을 했어. 본인의 감정에 따라서 내 감정에 꽂혀 있는 걸 대답했어. 그러니까 논리가 없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봐. 어떤 언질? 그러면서 정숙 씨가 너도 마음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근데 영숙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거는 뭐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 그냥 영숙님의 말이 그냥 진리가 되는 거야. 왜냐면 영숙님의 마음이니까. 그리고 없었어요. 그분이랑 데이트하고 나니 조금 혼감이 생긴 건 사실인데 워낙 재밌고 대화가 잘 되더라고. 원래 나의 엔트리 없었어. 근데 플러스 1이 됐어. 근데 어쨌건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어떻게 언지를 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쟁 체제인데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내 마음이 이래 이해하고 싶지 않잖아. 조심스럽잖아요. 여기서 뭐 친하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는데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기수라고 친하다는 그런 환상을 버려야 돼. 우리가 한 반에서 3년, 1년씩 지내도 친한 거 아니잖아요. 뭐 친한 사람도 있고 원수도 생기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배추전 데이트에서 남자가 선택하고 내가 화장실 갔다가 나오니까 언니가 눈물 흘렸잖아. 거기서 난 언니가 감정의 상해 있으면 달래주고 들어주고 근데 정숙님이 그냥 나가버리더라고. 그때 이제 눈물 터졌는데 영숙님이 나갔죠. 근데 여기서 이제 듣기 싫어서 나간 게 아니라 내 머리가 너무 복잡했어요. 근데 이게 차라리 정숙님이 아까 처음에 정숙님이 뭐부터 시작했어요? 영숙님이 뭐 어떤 언질 하면서 영숙님이 태세 전환 처음에 언니 왜 그렇게 화가 났어? 이렇게 다정하게 시작했다가 정숙님이 그렇게 다정하게 얘기하니까 얘가 내 하소연을 들어줄 줄 알고 더 뭔가 센 말을 이렇게 자기 감정을 터트린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영숙님이 그렇게 언니 왜 이렇게 화가 났어? 근데 영숙님은 애초에 정숙님한테 화가 난 상태로 마음을 풀려고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지금 정숙님이 처음에
영숙님의 말에 똑바로 대답도 못했어요. 차라리 뭐 왜 그렇게 서운했어? 그 말에 내가 그래도 어떤 이유에서는 슬펐어도 네가 그렇게 나가니까 예전에 나는 너를 위로해줬었는데 그 마음에서 일단 되게 슬펐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경쟁 체제라고 하지만 그래도 네가 어떤 부분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의논해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까지도 이어졌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아니면 네가 그냥 그 자리에서 가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는데 어떤 언지를 그러는데 거기서 백김님 어깨동무 얘기를 하고 있으니 본인의 감정에 취해서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가장 꽂혔던 말 밤새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가 또 나온 거야. 지금 애초에 지금 작정하고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하려고 논리 준비해온 사람한테 어떻게 이겨. 그러면서 실은 이 부분은 정숙 씨가 충분히 서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 얘기가 나올 때쯤에는 이미 정숙 씨는 논리에서 져버려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내 머리가 너무 복잡했다. 그러니까 영숙님도 자기 머리가 복잡해서 언니를 두고 나간 거가 잘한 거 아니죠. 10기랑 비교해보면 10기 때는 반대 상황에서 그러지 않았거든. 근데 이것도 영숙님이 아무리 뭐 내 딴에는 투표 받았지만 망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래도 데이트 상황 안 좋았고 그래서 머리는 복잡하고 이들은 앉아있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때 정숙님은 예전에 영숙님이 울 때 정숙님은 뭐 머리 안 복잡했겠어요? 나름의 복잡한 게 다 있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같이 출연했고 같은 출연자 입장에서 이 사람이 좀 슬퍼하고 있으면 위로해 줄 수도 있는 거지. 본인은 위로를 받았던 입장에서.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거는 당연히 서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있지. 그거는 서운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지금 정숙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백김 어깨동무를 말하면 아무 논리가 안 돼요. 백김이 자기 선택 안 하고 영숙한테 갔다는 이유로 영숙한테 서운한 게 이기적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로 갔기 때문에 정숙님은 여기서 할 말이 없는 거야. 정숙님이 동생들 앞에서 한편으로는 살짝이지만 망신당했지. 여론을 읽었다기보단 여론을 빌드업했다고 봐야지. 왜냐면 지금 영숙님은 약자이자 정의로운 사람이 됐거든, 프레임이. 그래서 도저히 내가 이 상황을 감당하면서 이 사람 위해 내 마음을 써서 대처 못 하겠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영숙님은 뭘 이걸 계산했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쨌건 뭐 솔로 나라고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래야 되는 곳은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서 영숙님이 해야 될 거를 안 한 건 아닌데 정숙님은 서운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 서운한 거를 주변의 동생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게 영숙님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모인 이제 콜라보 결과인 거지. 그래서 내 머릿속을 정리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내가 살려고 뛰쳐나간 거였어요. 뭐 살려고 뛰쳐나갔다라는 거는 뛰쳐나가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뭐 죽을 뻔했다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 나는 죽을 뻔했어 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뭐 무슨 말을. 저기서도 이제 더 약자잖아. 나는 그만큼 힘들었고 나는 약자였고 나는 이걸 안 했으면 이걸 해야만 살날 수 있었다.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내 행동에 대해서 내가 그 행동을 살려고 한 거야라는 게 이제 매사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말이 자주 나오면 양보를 못하는 사람일 수가 있죠. 왜냐면 자기 행동은 다 살려고 하는 행동이니까 그거 안 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나는 계속 마음에 남았다. 언니가 넓은 마음으로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마지막 또 약자에게 손 내밀기까지 내가 언니 좋아하는 거 알잖아. 정숙님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계속 말을 들어줬단 말이야. 어제는 취객이었으니까 들어줬고 아침에는 또 남자들이었으니까 그 얘기 그냥 듣고 그냥 허허하고 넘어갔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무슨 철면피라고. 충분히 언니 입장에서도 쇼킹할 수도 있었고 그래도 설명을 하니까 언니 입장도 이해가 가는데 근데 그 장면만 보면 언니가 머리가 핑 충격받는 거지. 그렇게 이제 영숙님이 막 중간에서 중재를 해요. 그래서 뭐 너무 서운했지. 제일 친한 동생이 안 챙겨주니까. 서운한 지금 되게 없어 보이는 결론이 돼버렸어. 되게 없어 보여. 나 안 챙겨주니까 서운해 이렇게 돼버렸어. 지금 살려고 뛰쳐나가서 어쩔 수 없는 사람한테 챙겨달라고 징징거리는 게 돼버린 거야. 정숙님이 밤새 한 거는 뭐 누가 뭐래도 잘못했고. 근데 영숙님도 굳이 이렇게까지 대응할 필요 있나?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숙님은 좀 자신의 어떤 안 좋은 일을 굉장히 재난화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어.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피해의식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내 인생은 불행하다. 불행한 일을 난 너무 많이 겪었다. 나는 그래서 운이 없다. 그래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라고 하지. 그런 게 지금 같은 맥락이란 말이야. 내가 노력해서 그 상황을 개선시켰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죠. 자기 자신이 겪은 일을 그게 굉장히 억울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큰 불행이
외부적인 이유로 왔다고 생각하니 외부적인 바람의 풍파를 지켜줄 사람을 찾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제 이해해줘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니까 정숙님이 본인 입장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나도 어제는 감정이 너무 섞여 있으니까 너 눈물이 났었지. 그래도 어쨌건 영숙님의 지금 이 방식이 먹힌 셈이죠. 그래서 재밌게 놀아보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숙님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저렇게 내 뒷담화나 하고 삐져서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을 한 정숙을 너그럽게 용서했다라고 생각할 거야. 마지막까지 재밌게 놀아보자고요. 지금 재밌게 놀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뭐 정숙님은 재밌게 지낼 사람이 없다. 그래서 마음을 빨리 이제 정하라는 거에 이제 정숙이 내가 미스터 백김 욕을 막 했잖아. 근데 백김을 선택하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시병수님에게 공개 처형 당하면서 조금은 깨달은 바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백김을 선택하고 싶은 자기 마음을 좀 들여다봤겠지. 그래서 뭐 한번 해봐 오늘. 백김을 선택하지는 못할 거예요. 웬만해서는 아마 그냥 제일 혼자 두기 싫고 좀 더 만만하다고 느끼는 흑김한테 가려고 하겠지. 근데 지금 시병자는 진짜로 흑김하고 데이트를 해보고 싶은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백김을 선택하는 쪽으로 갈지도 모르죠. 흑김을 선택하면 영자랑 또 겹치는 게 싫을 테니까. 나는 오히려 언니가 진짜 그게 좀 더 멋있는 모습일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응원을 받지만 어쨌건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